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고민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 질환과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게 마련인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선승덕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 질환하면 대표적인 이제 노년층의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도 그렇죠.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허리 질환자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증가하는 건가요? 예, 젊은 분들이 이제 스포츠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기 그 생활체육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네. 골프 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또 힘을 또 많이 쓰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허리 디스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연령이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또 이게 노년까지 사시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한 척추 협착증 또 질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허리가 안 좋은데 다리나 엉치 쪽도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또 다리나 엉치까지 아프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다리가 아파요, 엉치가 저려요, 이렇게 환도가 서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저희가 허리를 조사하고 허리를 사진 찍겠다고 그러면은 왜 다리가 아픈데 허리 사진 찍느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해부학적으로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로 가는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선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통증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이 척추 그림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약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사람 몸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제 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제 사람은 거의 뭐 누구나 감기 걸리듯이 감기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다 한 번씩은 다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너무 이제 그거를 너무 과하게 치료한다거나 너무 또 쉽게 생각해서 너무 간단히 놔두게 되면은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척추의 구조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척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다 목이 이제 머리가 여기 있고요. 이쪽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추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5번째 신경 나오는 부위하고 천추 첫 번째 나오는 신경 부위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한 8에서 90% 정도 요추는 그렇고 이제 경추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추는. 자, 척추의 구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 척추와 신경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왜 우리가 허리가 아픈데 다리나 엉치 쪽으로도 좀 통증이 느껴지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가 요추 부위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있는 색깔이. 이게 지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위에서부터 1번, 이게 이거를 지금 만지고 있지 않은데도 약간 그림이 자꾸 넘어가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요추에 번호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환자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번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저기 전깃줄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전깃줄에 어떤 전깃줄이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허리가 아프면은 여기 그 주황색 부위가 당연히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경 분포 그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허리는요, 우리 몸에 이제 뭐 대들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허리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허리 질환은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건지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질환은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동물들이 허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별로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엎드려서 지내기 때문에 허리 자체에 이제 체중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립보행이 되면은 네. 거의 모든 체중이 허리에 다 가게 됩니다. 저희 인간의 이제 해부학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장기가 있고 뒤에 척추가 있습니다. 이 척추에 살들이 다 붙어서 장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계속 끌고 다니고 보통 한 60년, 70년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허리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한 뭐 허리 질환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네. 당연히 또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림을 가져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마디 나타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네.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우리가 중고차를 오래 쓰다 보면은 중고차가 돼서 타이어도 빵꾸 나고 문짝도 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인간의 몸도 한 100년을 쓰게 되면은 하나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위가 이런 네. 디스크. 찢어져서 나오는 경우에 디스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뒤로까지 뼈가 자라는 경우 이제 노년기에 주로 볼 수 있는 척추 협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허리 질환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허리 질환의 종류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허리 질환들 보통 몇 가지가 있을까요? 허리 질환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보통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거나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갖는 허리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하나는 디스크고 하나는 척추 협착입니다. 네. 주로 이제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과도한 운동이나 과도한 힘을 썼을 때 튀어나오는 게 디스크고요. 척추 협착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공간이 줄어드는 게 척추 협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년에서는 척추 디스크와 척추 협착이 같이 컴바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것은 네. 척추 디스크의 전형적인 척추 디스크입니다. 여기 뭔가 뒤로 튀어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뒤쪽이고요. 이쪽이 앞쪽이고 네. 이 척추 안에 디스크가 이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디스크 뒤쪽에 이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이 디스크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지를 않고 이게 튀어나오면서 원래 닿지 않는 신경 쪽을 닿으면은 신경에서 염증도 생기고 네. 여기에 눌려서 통증과 감각 마비가 올 수가 있고 운동신경 마비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허리 질환에 대해서 종류를 살펴주셨습니다. 선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허리 질환이 젊은 층과 노년층 조금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허리 질환을 크게 나눠 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흔한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네네. 추간판 탈출증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네, 일단 허리 뒤쪽에 이제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뭐 진단을 가끔 환자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디스크가 있나요? 그런데 사실 엑스레이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말고 MRI를 찍어서 우리가 네. 디스크 탈출이 있는지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추간판이 탈출하게 되는지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도 좀 살펴보죠. 네. 원인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직립보행이 제일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입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자동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점점 이제 퇴행성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디스크만 튀어나오지만은 네.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척추 협착이 올 수가 있고요. 보통 그걸 유발하는 거는 과도한 그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진동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 네. 우리 몸이 진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그런 디스크에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은 이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이제 고장이 나도 재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재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병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의 여러 가지 원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해 왔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 나도 지금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 계획이나 또 나에게 맞는 수술이나 시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40대고요. 네,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요. 네. 아기를 낳고 후부터 지금 허리가 좀 앉아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병원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 병원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결혼 후에 이제 출산 이후에 허리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될까요? 네, 지금 연세가 40대라고 네. 그러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출산하시고 보통 여성분들의 몸의 변화가 출산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인대도 늘어나고 디스크에도 하중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증상만을 들어봐서는 아마 디스크의 퇴행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 퇴행이 처음 시작되면 이렇게 허리만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엉치가 아프고 좀 진행이 되면은 다리까지 아픈데 지금 봐서 아주 초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MRI를 찍으셔가지고 지금 디스크 상태가 퇴행성이 어느 정도 왔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네네. 지금 그 정도시면 초기이기 때문에 운동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아니면 약물 치료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만 해도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디스크의 초기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별다른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가벼운 운동이나 도수 치료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지금 초기에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여러분의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살펴봤고 이어서 알아볼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다른 점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거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허리뼈입니다. 허리뼈고 요가 뒤에 신경이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디스크가 상당히 하얗게 보이죠? 이게 실제 디스크 잘라놓은 건데요. 네. 뼈가 있고 요 뒤에 척추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서 요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게 간격이 좁아졌네요. 예, 간격도 좁아지고 네. 요거 디스크도 뒤로 밀려 있고요. 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뼈가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척추강, 그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자체가 완전히 좁아지기 때문에 네. 디스크하고는 이 척추 협착은 완전히 틀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정상의 척추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다른 걸 우리가 네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뒤로 이제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을 뼈가 이 마모가 되면서 이제 풀룩풀룩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신경을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증상은 디스크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MRI를 보면은 아, 요게 디스크가 나온 건지 이 척추 협착이 생긴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예, 보시면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요 인대가 또 두꺼워지셔가지고요. 이만큼 그 공간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전기줄, 전기 다발이 지나가야 되는 공간인데 네. 이와 같이 좁아지면서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마비도 오게 되고 대소변 장애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게 이제 척추관 네.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만 아프시다기보다는 이제 다리나 엉치까지 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척추 질환 우리가 초기에 좀 잘 진단을 빨리 해야지 병원을 그렇죠.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떨 때 우리가 허리 질환을 좀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허리가 많이 아파하세요. 허리도 많이 아파하시고 네. 그다음에 엉치도 아파하시고 이제 점점 허벅지로 이제 내려갑니다. 저리고 아픈 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전선이 흐르는 그 보여드렸죠. 그 통로? 선 주황색. 예, 예. 예, 그쪽 따라서 이제 아픕니다. 보통은 이제 허벅지 옆에, 종아리 옆에, 그다음에 발바닥이나 발등 쪽이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그러면은 아, 요거는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허리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간혹 환자들 중에 종아리 옆이 아프다고 왔는데 종아리에서만 계속 치료를 받으세요. 뭐 침을 거기다도 맞고 주사도 네. 근데 전혀 안 낫는데 우리가 와서 보시면은 실제로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가 좀 네.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이 엑스레이는 전체적인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윤곽을 볼 때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는 거고요. 네. 그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뼈가 밀렸는지, 이 디스크가 가라앉았는지, 그 디스크 때문에 이제 그 간격이 좁아졌는지를 좀 보고요. 네. 사실은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외래 오시면은 MRI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의료진은 다 알고 있는데 엑스레이는 그냥 평면으로 앞면, 옆면을 찍는 거고요. 네. MRI는 이렇게 이 옆면을 사진인데 이렇게 다 이 선이 다 자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커트, 70커트를 찍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단면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조합을 하면 3D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엑스레이 보실 때는 이런 게 안 보였죠. 이런 게 안 보이고 엑스레이만 보였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 하얀 거 다 보이죠? 다 여기 보이네요. 약간 여기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심하지는 않고요. 네. 뒤에 신경 지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횡단면으로 잘라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디스크가 까맣게 보이고요. 뒤에 이제 뼈가 있는데 중간에 하얗게 신경이 지난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거를 MRI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드시면은 여기 디스크가 잘 보입니다. 이건 엑스레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을 경우에. 그렇죠. 네네.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MRI 찍으면 확실하고요. 이 척추 협착도 누구나 보시면 압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공간이 넓은 게 있는데 여기 네. 좁아져 있죠? 거의 보이지 않네요. 이건 누구나 알 수도 이건 의료진이 아니래도 이건 척추 협착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허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함께 또 MRI 검사도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과 그리고 진단 방법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척추 협착은 좀 틀립니다. 척추 협착은 조금 예후가 안 좋긴 안 좋은데요. 척추 디스크는 지금 학회에서 90에서 95% 정도 치료가 된다고 수술 안 하고 치료가 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외국들도 가능한 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디스크 치료를 할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만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제 그중 3면만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문제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경에서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팔을 누가 탁 때리면 여기가 붓죠. 그렇죠. 멍들고 뻘겋게 네.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화학적인 염증인데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게 바로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디스크가 나와 있는 걸 제거하는 게 이제 비수술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술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떤 게 더 증상을 유발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 수술 외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이제 나눠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한 4개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예.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 약물치료를 해보고요. 그래도 계속 아프시다. 그럼 이제 경막의 주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침 한 방 맞는 정도의 그 통증이고요. 뒤에 허리 뒤쪽으로 투시경을 보면서 하는 그 치료고, 이 치료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염증 제거, 신경이 부어있는 염증 제거의 목적으로 하는 거가 초기 환자에는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그게 조금 약한 경우에 그 유착이 된 걸 풀면서 약을 넣어주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자체만 가지고도 한 4-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그걸로 조금 안 되는 경우에 염증만 제거해서는 그래도 계속 압박이 남아있어 통증이 있는 경우 저희가 꼬리뼈를 통해서 레이저를 넣어서 거기 디스크 남아있는 걸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시술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압박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이제 전신 마취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해서
대롱 같은 걸 집어넣어서 꺼내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일단 병원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좀 병이 진행이 되기 전에 좀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허리 질환을 초기에 좀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척추 경막외 주사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경막이라는 거는 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경막이죠. 좀 단단해서 이렇게 단단한 막 경막이라고 하고요. 경막 외, 그러니까 경막 바깥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보통 염증이 여기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 경막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안 보고 넣기는 좀 위험하죠. 척수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시경을 보면서 이 바늘을 그 중앙으로 향해서 이 경막을 뚫기 전에 거기에다가 약을 넣게 되면은 약이 흘러서 거기 염증이 있는 물질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초기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고 외국 논문에도 아주 그 에비던스가 있고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첫 번째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저 방법으로 좀 허리 질환 상태가 나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고요. 네, 60이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 다리까지 이제 저리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네. 밤에 자면은 막 밤에 몸이 그냥 잠을 깨우는 정도로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MRI 찍고 이러니까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다 해서 이제 그 풍선술인가 뭐 한다 해서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도 다리는 조금 부드러운 듯 해도 막 그래도 좀 그렇고 허리는 그냥 아파요. 그래서 또 돈은 돈대로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다시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살아요. 네, 일단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술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일단 받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허리 쪽은 통증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연세가 60이시면은 일단 저희가 나이만 이렇게 들어도 어느 정도의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이시고 그 정도 증상이면 척추 협착이 한 중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풍선이라든지 저희 이제 경막의 주사라든지 유착 박리술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눌린 문제. 그래서 어머님은 아무래도 염증 문제보다는 기계적으로 눌린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MRI를 보고 그 메인이 디스크라고 그러면은 그 디스크를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완전히 좁아져 있는 분이 있어요. 척추가 아주 좁아져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열어서 거기에 눌려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해야지 그 신경이 다 풀려서 통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병원들은 비수술 치료 다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제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뒤에라도 또 그 지금 이야기하신 뭐 신경에 주사 맞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경의 주사는 저희는 5번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둬서 5번을 놔가지고요. 5번을 놨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근데 5번 놨는데 뭐 처음보다도 한 10%, 20%뿐이 안 남았다, 증상이. 그러면 지내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지내시면 되고요. 그럼 뭐 수술이라 하면 큰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면? MRI를 봐야 알겠는데요. 어머님 그 마디가 한 마디가 좁은지 두 마디가 좁은지 세 마디가 좁은지 좀 틀립니다. 한 두세 마디가 좁다 하더라고요. 그럼 두세 마디가 좋으면은 그 조금 큰 수술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마디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두세 마디 정도면은 조금 큰 수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또 다음에 연결할 수 있어야?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안내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허리 상태에 따라서 이 비수술적인 방법이 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도 허리 질환이 조금 더 중증에서 좀 뒤쪽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이 모든 허리 질환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잘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처럼 나는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통증이 있다. 또 어떤 치료를 더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매거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첫 번째로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술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상담 전화 왔던 분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같은데요. 네.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3세 여성이셨고 엉치하고 다리 통증이 아팠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5번하고 이게 저희가 5번이라고 그럽니다. 5번 요추라고 그러는데요. 5번 요추하고 천추 사이가 좀 좁아져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여가 문제가 아닐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RI 찍으니까 이쪽보다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제더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여기 디스크도 있고요. 척추 협착도 약간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그래서 다행히 지금 여러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한 군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비싼 치료라든지 그런 수술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경막의 주사는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사를 맞는데 좀 특수한 촬영을 하면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뒤쪽을 이 바늘이 보이시죠? 바늘을 보이시면 이쪽으로 이제 까맣게 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넣으면은 약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눌려 있는 신경들의 염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증상 호전이 좋습니다. 이분은 주사 한 번 맞고 한 80%가 좋아졌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일 경우에 좀 많이 호전될 그렇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영상도 보면서 좀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자, 시술 장면 영상을 좀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저쪽에 보시면 이제 주사기를 잘 조정해서 그 4번하고 5번 디스크 사이에 4번하고 경막 사이에 집어넣어서요. 그 경막 외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놓으면 약이 퍼지면서 저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저것만으로도 염증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 치료입니다. 끝나고 나서 주위에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좀 주사를 놓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분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좀 잘 안 나는 분 5번까지 하는데 저희는 5번까지 나와서 안 되면은 요거는 비수술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막외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인데요. 네, 68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맨 밑에 꼬리뼈 있는 데가 네.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지금. 네. 한 3분의 1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다가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거를 수술을 안 하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척추 뼈가 뒤로 약간 물러나 있다, 약간 어긋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뒤로 물려났기 때문에 윗뼈가 아래로 밀리면서 전방 전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 증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지금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엉치가 많이 아프거나 빠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은 없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일 불편하신 건 뭡니까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꼬리뼈 있는 데가 알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가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 허리 수술의 대원칙은 증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상. 통증이나 마비, 대변 장애가 있어야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아버님처럼 그렇게 밀려났지만은 증상이 없는 게 아주 럭키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잘 알아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밀려났지만.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냥 놔둬도. 예, 예. 증상이 없는데 뭐하러 수술을 하십니까? 그게 있다고 뭐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더 네? 빠지거나 뭐 그렇게 같이 맞추는 방법은 없나요? 아, 맞출 수는 있는데요. 네. 수술 안 하고 맞추기는 힘듭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수술을 하려면은 이제 증상이 있거나 너무 몸이 불편하실 때 그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맞추셔야지 그 엑스레이 상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맞춘다. 그거는 상당히 그렇게 해서 수술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마 빠질 적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한참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예, 예. 그냥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가라앉았는데. 예. 지금 뭐 걸어 다니고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뭐 아프다고는 건 없는데 뻐근한 증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견뎌도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많이 불편하시면 제가 봐서는 주사 치료만 맞으셔도 증상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주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럼 주사를 다시 또 치료를 받으러. 증상이 있으시면요. 증상이 없으시면 그것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뭐 불편하신 증상이 네.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술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정 불편하시다면 간단한 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처럼 척추과 허리 질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경막외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고요. 시술 장면까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근데 경막외 주사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방법이 또 이제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라고요. 요새 이제 네. 요게 최근에 새로 개발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꼬리뼈 밑을 보면은 그쪽을 통해서 그 비밀의 통로가 있습니다. 척수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가 있는데요. 네.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여기 그때 제거되지 않은 디스크라든지 눌려있는 디스크 나온 것들을 레이저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특수하게 개발한 포셉이 있습니다. 그 긴 포셉이 있어서요. 네. 그걸 잡아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수술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뭐 풍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요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 그래서 성공률이 높고 그 안에 있는 디스크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술 사례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예, 한번 예. 보면서 이야기를 더 예, 들어볼게요. 6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그 엉치 다리 통증이 있었고 이 다리를 이제 들어올리는 게 있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들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마 45도뿐이 안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보통 9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상담하신 분처럼 전방 전이게 빠져 있다고 그러는 건 이게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네. 이걸 찍어봐야 합니다. 찍어보면은 여기에 좀 눌려 있는 부위가 있고요. 이 디스크가 이게 뒤에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60세 정도 되시면은 척추협착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디스크가 나와도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이분도 이 오른쪽으로 지금 좀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아까는 등 쪽으로 바로 바늘이 들어갔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꼬리뼈,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디스크 사이에 이제 집어 넣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같이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내시경에. 그러니까 내시경도 보고 투시경도 보고 이제 디스크가 보이게 되면 이제 요거를 레이저로 치면 되는 거죠. 네. 레이저로 구멍이 빵빵빵빵 나지 않습니까? 요 구멍이 나면서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살살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셉 같은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화학적인 염증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압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특정 환자에 대한 사례이며 모든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7세예요. 네, 67세시고요. 예,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이 오른쪽 엉치하고 이 넓적다리, 무릎방, 종아리까지 오른쪽이 다 그런 거지요.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증상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 오른쪽까지 다 이렇게 아파요. 네.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아, 예, 작년 8월 달에 네. 뭐 요추 간판 수액 탈출증이라 해가지고 네. 수술을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몇 개월이면 있으면 좀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내일 모레 되면 1년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한 사람은 비수술 쪽으로는 안 되는가 아니면은 네. 뭐 주사 치료 같은 거는 안 되는가 네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린 거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68세시고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네요. 혹시 다른 뭐 비수술적인 치료도 추가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은 비수술로 다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제가 MRI를 봐야 압니다. MRI가 그 한 레벨이 아프셨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수술을 하셨나요? 아, 2, 3번은 수술했어요. 2, 3번이요? 네. 상당히 드물게 생기는 부위인데, 거기가.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예, 2, 3번은 조금 이제 치료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 그래서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봐야겠는데, 근데 2, 3번을 하는데 엉치, 다리 그쪽으로 아프다는 게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MRI 정확히 보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눌려있는 속이라든지, 뭐 연세가 있어서 봐서는 제가 척추관 협착증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간공 협착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마 놓쳐서 아마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이 어떤 걸 정확히 보고 일단 원인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신경 일단 주사를 놔봐서 좋아지면 그 주사 치료로 가고요. 네. 아니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 상황만 보고 요거 비수술로 다 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수술 끝나고 또 입원하고서 나올 적에 MRI를 또 찍었걸랑요. 네네. 근데 이제 4, 5번이 또 협착증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메인 증상은 4, 5번인 것 같아요. 2, 3번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아픕니다.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 아직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까 네. 잘 좀 관리해가지고 좀 계셔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좀 뭐 증세가 좀 덜하고요. 네네. 걸음을 걸으면은 아주 뭐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아마 디스크 4, 5번이 있거나 4, 5번에 척추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치료를 2, 3번을 했으면 밑에는 치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4, 5번. 예. 근데 심하지 않다면은 비수술 치료를 해볼만 하죠. 네. 만약 거기서 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근데 심하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가야 되고요. 일단은 MRI. 심해지는 않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근데 처음 증세하고 지금 증세하고 그 처음에도 나는 이 오른쪽 그 다리가 마비가 왔었걸랑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병소가 다른 부위를 지금 치료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네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RI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예. 이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쪽은 수술로 좀 치료가 됐지만 아래쪽에 협착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예요. 네, 53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기 엉치하고 다리 발바닥까지 저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평지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 올라갈 때가 짚고 올라가고 좀 아파요. 네. 근데 지금 MRI를 찍었는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기 비수술을 나사 고정술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네. 지금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예, 진단을 예. 받으셨는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척추 협착의 한 부류입니다. 전방 전이증도 네. 빠져서 이제 뒤에 좁아진 건데요. 아마 한쪽으로 많이 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 5번이. 그렇죠. 예. 옛날에는 대부분 다 고정술을 했습니다. 그 디스크 고정하고 척추 고정했는데 요새는 이제 봐서 아주 그 눌려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아까도 이제 상담하신 전방 전이증에서 전혀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고정하지 않고 거기에 눌려 있는 신경,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쪽 추간공으로 나가는 신경만 거기 뼈라든지 디스크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봐야 알겠지만은 꼭 고정하는 것보다는 그 신경, 자극되는 신경의 주위에 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네.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수술적으로 내시경만 갖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이제 내시경 시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처럼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손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잡는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미세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인데요. 이게 전신 마취할 필요가 없이 네. 이쪽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대롱, 우리 볼펜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대롱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전방 전이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방 전이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밀리는 디스크라든지 옆에 눌리는 뼈가 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해도 증상 호전이 없고 요새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집어넣고 이 신경을 보면서 여기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 뼈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만 이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아까 2, 3번 디스크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 3번 디스크였습니다. 여기 2, 3번 디스크 수술하기가 위험한 게 2, 3번은 이제 척수 다발에 이제 그 척수 끝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분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마비도 되고 배뇨 장애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한 신경을 안 건드리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뒤로 들어가면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옆으로 집어넣어서 디스크를 꺼내면은 증상이 다 호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술 장면인데요. 투시경을 보면서 국소 마취 환자가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어때요?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시경 대롱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디스크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수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아마 많이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를 가지고 쉽게 옛날 같으면 뭐 뒤에 다 열고 다 고정하고 다 수술해야 됐죠. 그래서 이걸로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디스크가 잘 나옵니다.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저게 좀 제거된 디스크. 예, 제거된 디스크. 아까 그 눌려있던 디스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증상이 호전되고 요새는 이제 요것보다 더 발달해가지고요. 그 신경을 누르는 뼈를 보라고 있습니다. 보로 갈아내고 레이저로 갈아내서 전방 전이증이 있어도 굳이 꼭 수술하지 않고 이런 내시경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일 때는 우리가 좀 비수술 치료보다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일단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아주 심한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뭐 전혀 못 걷거나 배뇨 장애가 있거나 신경 마비가 온다든지 뭐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수술이 훨씬 의사가 하기에는 훨씬 편하거든요. 다 보고 다 확인하고. 그렇지만 비수술은 이 화학적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하고 그 디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안 보고 이 감으로 꺼내는 게 때문에 조금 수술보다는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수술은 약 95%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지만은 비수술은 낮게 잡으면 60에서 70%, 좀 높게 잡으면 70에서 8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봐서 아주 심하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보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여기 좀 잘못됐는데 여기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미세 현미경화 감압술을 한 건데요. 네. 이분은 80세였습니다. 요새 뭐 요새 거의 수술하시는 분이 80세, 90세예요. 저희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네, 고령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전번에는 90세도 수술하고 가셨는데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너무 많이 아파요. 이분은 1년 전부터 전혀 걷지 못했고요. 파킨슨도 있어서 말도 잘 못하시고 그렇지만 아프다는 표현은 많이 하십니다. 허리 통증, 하지, 심한 방사통이 있었고 운동도 조금 마비가 됐고 대소변 장애도 좀 있으셨고 이런 경우에는 뭐 비수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뼈가 많이 눌려 있었던 부위가 있었는데 요거를 제거해서 MRI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제거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요 뼈를 다 제거하고 신경을 완전히 우리가 통으로 보고 나와야지 이런 마비가 풀리지 이거를 비수술로 뭐 주사 놓는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지 않고 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까처럼 별로 아프지 않고 뭐 가끔 아프신 분들은 그때그때 주사 맞고 비수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한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특정 환자에 대한 사례이며 모든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승덕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 매거진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1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개인 맞춤형 시대를 맞은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와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이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